예,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지금 좀 메롱입니다. 예, 마이크도 메롱이고 뭐 사람도 메롱이고. 제가 어젯밤에 그 녹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입니다. 녹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다가 녹음을 못하고 잤어요.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6시에 커피를 한 잔 마셨죠. 아, 네, 그리고 나서 또 잤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또 잤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제 제가 녹음량을 늘리다 보니까 또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고 뭐 또 이사철이죠.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이사를 자주 다녀야 돼요. 씨.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됐어요. 연애한 지는 집사람 만난 지는 30년 됐고 결혼한 지는 26년인가? 아들이 이제 25이니까 빨랐죠. 뭐 다른 건 뭐 잘한 건 없고 결혼만큼만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26년 동안 그 전부터 자취방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사를 제가 했습니다. 진짜로 단 한 번도 이삿짐 그러니까 용달차를 부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딱 한 번 집사람이 이제 저 떼놓고 이제 이사 갈 때 한 번 집사람이 화물차를 불러서 갔는데 뭐 그때도 제 트럭 가지고는 이제 한 번에 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이제 가까운 거리라서 용달을 불렀던 거고 모든 이삿짐은 제가 나르고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사는 저 자식이 해주는 거다. 이게 견적서에 없죠. 보통 우리가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큰데 저희 집 가족들은 저의 인건비를 무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회사원이라든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좀 명확하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근무 시간을 존중해 주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 항상 바쁜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항상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프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부터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번에 이사가 안 되니까 이틀, 3일 동안 나눠서 참 분할 이사를 해야 됩니다. 분할 이사를. 그나마 이제 아들 녀석이 조금 커서 뭐 저보다 더 크긴 한데 키는 더 크긴 한데 하여튼 요번 주 주말은 또 이사를 해야 돼서 참 좀 근데 이제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뭐 집사람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할 사항은 아니죠.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래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이제 오래된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좀 잦죠. AS 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일단 해보고 대부분 뭐 제가 해봐도 해결될 문제는 요즘은 뭐 차가 개인이 뭐 이렇게 연장 몇 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카센터나 뭐 저기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들 녀석을 부르죠. 실질적으로 뭐 비용 따지면 더 싸지는 않은데 추가 비용이 항상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게. 뭐 저 녀석이 고칠 수 있는 건데 안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생선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생선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포도, 네, 포도 농사를 오래 졌기 때문에 집에서 포도를 내가 돈 주고 산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할 때라든지 혼자라든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장을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포도, 감 이런 거. 예, 이게 그렇죠. 저희 집에서 농사를 졌거나 짓고 있거나 예, 과거에 졌거나 예, 못 사요. 이게 사람이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예,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예. 고기 사 먹을 때 상추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씨. 아, 밭에 가면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예, 예. 자, 뭐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대전은 눈이 많이 왔고 예, 녹음을 진짜 너무 많은 양을 녹음을 예, 녹음할 게 너무 많았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예. 전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음, 일단 뭐 거꾸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원래 이제 녹음 준비를 했었던 거를 예, 계속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오늘 아침에조차 예, 녹음할 게 쌓여가지고 그죠? 음, 거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25일이죠. 어? 아까 내가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안 됐나? 응? 23? 야, 또 왜 녹음이 안 됐어? 자, 댓글 있으면 드리고요. 자, 일단은 아, 참 어디 갔지? 이런 멘붕이 왔습니다. 잠시. 씨, 멘붕이 왔어요. 아, 이런. 예.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아,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재밌네. 지금 딱 코디가 생각났어요. 아,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예, 기분 나쁜 질문은 다 자릅니다. 제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뭐, 왜 너는 뭐 정당한 비판을 왜 무시하냐. 예, 씨. 칭찬을 해도 힘들 판에 무슨 뭐 내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그 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니고, 예, 안 그래도 힘들어요. 참, 안 그래도 힘듭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4년도는 더 시간을 끌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산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한국엔 없는데 24억 아파트 거기 15억으로 16억으로 빠집니다. 이분은 뭐 좀 약간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너무나 많이 방송에 나오고 굉장히 큰 스피커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 좀 뒷감당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예,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아, 화면이 지금 넘겨야겠네. 예.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일단 많이 떠들어. 많이 떠들기 때문에 예, 굳이 제가 이분을 언급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원체 많이 나오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언급을 하는 거고요. 아마 1년 전에 있었던 내용 같아요. 예. 급변한 시장, 강남을 팔고 앞으로 이사가 여유자고 쓰려고 하는 최근에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요것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좌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참네, 좌파 진보라는 게 무슨 훈장이고 자기네들 능력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이씨 뭐야 화면이 또 이것도 안 나와 어디 갔어? 얼굴을 봐야죠. 왜 또
예, 그러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연봉 5천을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강남에 연봉 뭐 1억 5천, 2억 정도 되고, 이런 사람이 집을 가진 거 하고, 시골에서 집을 가진 거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질이들이 이제 항상 인생 경험 없고, 그리고 삶을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특히 학교 성적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애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실수가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망해보고 뭐 지금도 망한 상태지만 망해보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견디면서 사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뭐 지 잘났다고 학교 성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들하고 차이인데 자, 강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게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AI 돌려보세요. 본인이 한 얘기인지 본인의 뇌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워 들어서 나름대로 조합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강남에서 15억, 2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 됐다라고 해도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 녹음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라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데 다시 할게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게 녹음할 게 너무 많아. 씨. 참, 내 미치겠다. 왜 이렇게 의자가 낮아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다 돈 달라고 그러네. 다시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5일 부동산계의 혁명가 뭐라고 해야 돼? 참. 부동산의 새로운 지각 변동,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동설이죠. 다 온통 천동설만 믿고 있으니 참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자, 갈릴레오 정의입니다. 아, 지금 뭐 난리죠. 부동산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고 진짜 누가 진정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짜 객관적이며 실제적이며 를 하는지 제 방송 들어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거의 유튜브에서 사실은 별로 인기는 없었지만 초창기 때 부동산 채널을 전문적으로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였죠. 그러다 유튜브였으니까 했었던 정한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 15년 전에 책을 몇 권을 막 내면서 잠시 좀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내려고 하다가 뭔가가 이상하게 점점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저는 일단 방송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동산을 개발하고 부동산의 어떠한 이익이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 방송으로 떠들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특히 경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얼굴이 알려지면서 경매장에 갈 수 없게 된 거였죠. 하여튼 뭐 그건 과거 이야기고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이제 할까 막 준비하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끝났어요. 결국 녹음을 못했어요.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2번 자다 깼는데 새벽에 좀 해보려고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는데 밤새 설치다 보니까 또 잤어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일어났다가 뭐 통화 좀 하고 제가 원체 말이 많아서 통화 좀 하고 갑자기 그 싸구려 시계를 하나 샀는데 카시오 건전지 오래 가는 거 하나 샀는데 시계줄을 줄이려고 뭐 도구가 없어가지고 또 한참 찾아서 꼼짝대다 보니까 와 거의 뭐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힘썼어요. 시계줄을 줄이는데 연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한 건데도 참 연장 찾다가 30분을 보낸 것 같아요. 씨.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채로 그동안에 노후 준비를 했는데 빚만 갚다가 노후에 저는 노인 그런 얘기를 고용세대고 부동산 지금 줄이시고 그럼 이런 지역이 어디가 많아요? 이게 빠져가지 마. 국세는 공세를 그렇게 번째 당연히 국가 관심 굉장히 중요한 시기. 자, 이분은 구축이나 뭐나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설명을 뭐 매불쇼에서 아주 막 그 찬사를 받아가면서 이야기해서 지금 뽕이 좀 차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심한 말로 그냥 주식이나 하세요. 요즘 주식 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젖도 모르면서. 씨. 예. 이게 제가 항상 느끼지만 주식 좀 했다는 애들이 부동산은 인생을 살아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단 숫자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별성 이건 뭐 부동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별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정형화하고 수치화하고 분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념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예, 그놈의 숫자 가지고 뭐 그래프가 어떻고 뭐 주식은 조금 그런 것이 어째 시장도 크고 그죠? 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화한다는 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근데 몇천 채 중에서 그죠? 뭐 단지 보면 5천 채, 뭐 9천 채, 뭐 이런 데서 한 달에 예? 한 건, 두 건 거래됐다고 뭐 시장이 올라갔다 어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에서 거래 전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거래 중지된 뭐 주식 가지고 누가 내가 음, 10주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예? 거래가 중지가 됐어. 근데 10주 갖다 내가 20만 원에 팔게. 그럼 뭐 하냐고. 거래할 수가 없는데. 예.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어제라고 그래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뭐 거래를 이렇게 소위 말해 구청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개 같은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 중국보다 더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뭐 원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를 해야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지금 폭락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 논리에 뭐 국민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불만은 잔뜩 쌓여 있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전투에 전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그저 객관적으로 좀 제대로 이 사태 파악을 하자.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부동산의 고유의 특성을 다 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강남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 30억 하던 게 20억 됐다, 15억 됐다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하는 현대 아파트가 무슨 뭐 50억이 됐다, 30억이 됐다, 심지어는 그게 100억짜리 하는 현대 아파트가 20억으로 떨어져도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 10억으로 떨어져도 여러분은 못 사요. 여러분들 10억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IMF 때 음마 아파트예요. 뭐 1억 5천까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여러분들 IMF 겪어보셨어요? IMF 때 1억이면 딱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지 자살하든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신용회복이라든지 또 사람들 관계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전 근대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았죠.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빚을 1억을 진다라는 것은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같이 뭐 전세 사기 1억씩 당했어도 뭐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완벽한 구제는 아니지만 주변으로부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법적 회생이나 이런 게 가능해진 것은 IMF라는 큰 벽을 넘고 섭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까지 최하 있고 뭐 그 이하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그 당시 IMF 때 음마 아파트를 쳐다볼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이제 예, IMF 끝나고 나서 그죠? 예, 98년 98년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의 2001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예, 부동산에 뛰어들은 거기 때문에 예, 그전에는 이제 좀 간간히 심부름은 했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은 어떤 게 같이 수반되는 거냐면요. 돈을 못 구합니다. 대출이 안 돼요.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야, 그 당시에 강남에 왜 우리 조상님은 부모님은 강남에 그 배추밭이라도 하나 사놓지 왜 못했는가?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 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남에 배추밭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예?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 그리고 돈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 때 돈을 구한 사람들만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예? 왜 그런 판단을 못 했느냐? 아니, 눈 뜨고 나면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예? 여기 땅값 오른다고 그걸 산다고요? 그게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안 하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이런 지금 불장에서 주식 잘한다면서요. 뭐 부동산 가지고 뭐 부동산이야 뭐 공적인 마인드로 갖다가 자기가 돈을 안 벌겠다라고 이렇게 개지랄 같은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예, 주식은 그럼 잘한다면서 그럼 실적을 보여줘요. 예, 그럼 되잖아. 하지도 못하면서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떠들어 쌓기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지가 못하면서 마치 그 우리 여우가 예?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포도를 보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저 포도는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1년 전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는 거냐면 중요한 이야기는 요 부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들 때 강남과 그죠? 강남과 그냥 서울과 그리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 대전 지역 같은 경우라고 해도 도시화되어 있지만 또 여기서 제 이제 원래 고향인 곳은 이제 완전 시골이죠. 다 달라요. 소득 대비 여건 대비 다 다른데 부동산 전체 정책은 하나로 나가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15억 언더 금액에서 10억대. 요즘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10억대의 주변만 예,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 주택 시장을 봐야 된다. 그 위에 주택과 저택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질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자기가 하는 몇 가지가 사회 정의야. 아니면 이건 악이야.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것이 우리가 그 유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좋은 거와 나쁜 거. 아이 저건 나쁜 거야. 지지야. 대표적으로 똥이잖아, 똥. 똥 보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거는 똥은 나쁜 거야. 지가 맨날 똥 싸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우리 생태계에서. 그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똥은 안 보이게 해야 돼, 안 보이게 해야 돼 이러면 생태계가 박살이 나고 인간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 안다고 설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택과 주택을 구분하셔야 돼요. 강남은 지금 현재 뭐 주택 뭐 대출을 쪼인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그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몇몇 사례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려서 하겠지만 자 제가 딱 기억나는 것 중에 헬로우시티 한번 봅시다. 헬로우시티 중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예요? 조합원이에요. 딱지를 샀던 원래부터 옛날에 그 재개발되기 전에 재건축되기 전에 구축을 가지고 있었던 80%는 조합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헬로우시티가 30억대 산 거예요? 아니에요. 5억 이하대. 그죠? 뭐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초 분양가는 뭐 한 1억 5천 1억 뭐 그 정도. 제가 그 데이터는 모르니까 한참 됐죠. 그죠? 언제 헬로시티에 졌던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올림픽 때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30년 동안 주택 그
할부 다 갚은 거예요. 대출이자 다 갚고서 물론 뭐 대출 또 받고 뭐 개인적인 사정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80%의 사람들은 그냥 내 돈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10억을 하든 5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뭐죠? 자기가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금액상. 대출을 받아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20%만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분양받은 가격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2배 올랐다고 떠들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은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거래가 많이 되면 그 가격 형성이 안 돼요. 예? 자꾸 그 숫자 가지고 왜 거래가 되는데 넌 딴소리 하느냐? 그거는 부동산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수천 세대 중에서 한두 건 거래된 거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왜 업계약서를 쓰냐? 나는 세금을 안 내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며느리한테 팔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면 내 조카한테 팔아. 그러면 얘가 다음에 팔 때 양도세를 안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업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 사람한테 업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대출을 많이 받고 예? 그렇잖아요. 나중에 얘가 팔을 때 세금을 안 낸다고. 응? 20억짜리를 그러니까 10억짜리를 20억에 써준다고요. 그러면 얘가 20억에 18억에 팔으면 세금 낼 일이 없죠. 양도세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25억에 팔아도 5억에 대한 차익만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억짜리를 갖다 15억에 써주면 얘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맨 1가구 1주택자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1가구 다주택한테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뺀다라는 거는 1가구 1주택과 1가구 다주택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어느 쪽에 혜택이 있어요? 지금 지난 연명을 떨어도 1가구 1주택에만 혜택이 있다고. 거기다가 페널티기 1가구 다주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문제인 때 여기다가 페널티를 더 준 거 아니에요. 더 줬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윤석열 때 유예시킨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가구 다주택한테 무슨 혜택을 줬다고 자꾸 아까 지금 이 사람이나 체육이나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내가 참 역겨워가지고 뭘 아는 애들이 떠들어야지. 예? 1가구 1주택하고 1가구 다주택하고 취득세부터 해서 모든 것이 누가 차별을 받아요? 1가구 다주택이라고. 자료 비교해봐요. 1가구 다주택에 페널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가구 다주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투기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1가구 다주택을 가져야 내가 주거를 갈아타기가 좋다고요. 이게 1가구 1주택에서는 주거 갈아타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 된다고. 왜? 집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갈아타기가 안 된다고. 예? 우리가 뭔가 컵에 물을 갖다가 A에 있는 컵에 물을 그죠? B에 있는 컵하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가 바꾸려면 빈 컵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살았어. 근데 재개발이 들어가. 아들 녀석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앞으로 사주기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거 갖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예? 빚내서 불안하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문제가 과거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여보세요? 아, 예, 다시 좀 전화 드릴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 아유,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든지 이제 제 이 녹음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1가구 다주택한테 무슨 혜택을 줬냐고. 지금 단 한 놈도 이 얘기를 못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어디서 주워 듣고서만 떠드니까. 제가 꼭 2가지를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일본 부동산 이야기하는 애들. 예? 얘네들의 특성 뭐냐? 지가 배웠다고 떠드는 것밖에 없어. 예? 지가 하겠다고 뭐하고. 아니면 그걸 또 들은 애들. 이 친구 같이 지가 공부도 안 했는데 누군가 이야기한 거, 공부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걸 듣고 마치 자기도 공부했다고 떠드는. 요약본을 가지고 떠드는.
예? 자, 이 부분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강남은 타격이 덜해요. 강남 타격 심하고 누가 집 얼마 내놨다. 아유 개뿔. 그거 그냥 애드립이야. 물론 있죠. 타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예? 엔겔 지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질른 불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엔겔 지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저 밑에 싸구려 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세를 놓거나 그거 가지고 내가 뭐예요?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예? 당장 카드값이나 저처럼 맨날 가스비 나오면 씨발 올해 요번 달 가스비를 내야 돼 말아야 돼 다음 달에 낼까? 연체 이자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의 직격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막 흔들어대면 그것이 옳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왜? 이 사람들이 시장 적응이 제일 취약하다고. 그러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죄송해요. 에?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사람이 아니라. 에? 뭐냐면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지금 흉냈는데. 장기 보유해야 된다. 그 조금 올랐다고 팔지 말라. 야, 씨. 내가 어제 밥 먹다가 아들 녀석이 주식하는 놈이 아닌데 주변에 이제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샀대. 한 주. 이게 뭔가 하고 얼마에 샀냐니까 7만 원인가? 뭐 얼마에 샀대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니? 그러니까 아니요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니까 한 2만 원 남고 팔았대. 야, 인마 그거 뭐 한 주를 뭐 그걸 팔아. 그냥 갖고 있지. 아니요. 라면이 떨어져가지고 라면 사려고 팔았대요. 에? 지가 혼자 자취하니까 에? 그런 거라고. 자식이 학교 가야 된다 하고 당장 내일 지금 요번 달 생활비 없고 요번 달이 뭐야 당장 내일 공과금하고 뭐하고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냐고. 무슨 멘탈로. 자꾸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이지. 예? 다른 데서 돈이 많이 벌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딴 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는 거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어봐. 내가 지금 저희 지주클럽 회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삼성전자 뭐 조카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사원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 아니 삼성전자 다니면서도 투자를 못 하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도 장기 보유를 못 하고 투자를 못 하는데 자기 회사를 못 믿고 외부인들이 네가 공부를 해서 주식을 공부를 한다고 얘라이 똥을 싸라 씨. 에? 공부를 할 거면 박사를 하든지 사법고시를 보든지. 사법고시 없어졌지. 에?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자, 빨리 끝내야 돼. 21분이나 짧게 하라는데. 자, 보세요. 강남하고 우리 10억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대출 형태가 다릅니다. 이거를 일괄되게 하나로 뭔가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마치 전 국민의 집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 마냥 집 두 채 세 채가 투기이고 팔아야 되고 뭐 하는 거 마냥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문제고요. 집값이 비싸다 막 떠드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집값 비싸다라는 논리가 어떤 집이에요? 강남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명품 백이 비싼 걸 왜 지랄하냐고. 안 사면 되지. 살 일도 없잖아. 이 세상이 불공평하대. 아니 세상이 공평하면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공평한 세상을 원해요? 공평한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매력도 없고 무기력한 세상인 거야. 강남 집값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 걔네들은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고 있고 나는 제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부동산세 관련된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방에다 뿌려주는 곳은 강남밖에 없다고. 인간들아. 시골에 지원금이 왜 많이 나오는데
왜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무료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데 강남 애들이 세금을 많이 내세요. 손흥민이 재산이 몇천억이라며 그 친구 어디 가서 살 거야? 어? 그 친구가 그러면 착한 마음 먹고 어디 용산이나 뭐나 해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청년주택, 신혼주택 분양받아서 사는 게 옳은 거야? 아니 한 500억짜리, 1000억짜리 집이 대한민국에서 팔고 있어야 그게 거품이든 말든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이라고. 손흥민이가 폼 잡으려고 와서 그 집을 살 거 아니야. 손흥민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야, 외국 애들. 같이 걔네들이 와서 강남에 와서 집값을 올려줘야지. 다 세금 내는데. 우리가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지랄할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가에, 그죠? 허영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 예? 우리 한류가 지금 짱짱하게 나가잖아. 그죠? 돈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 와서 지랄하는 걸 왜 막냐고. 그게 빈부의 격차고, 주택 수요의 격차이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15억이 넘어가는, 근데 지방은 15억도 아니에요. 사실 딱 10억 보면 돼, 10억. 모든 제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거래량이나 사람들이나 월급 수준이나 여기에 맞춰 있다고. 여기서 벗어나갔다 관심 끄라고. 그걸 요구하지 말라고. 그지 새끼들 와서 떼쓰는 거지 잔치집에. 내비둬. 걔네들이 돈이 많이 써야지. 지방에 세가 돌아가지. 그렇게 돈 많이 써. 강남에 집 산 애들 중에 최고가 찍는 애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불법 행위한 애들이라고. 여러분 맨날 나오잖아요.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잡힐 때 나오는 게 어디에 그 돈 갖다가 강남에 집 사잖아. 그런 애들은 깎지도 않고 바가지 쓰고 산다고. 그런 불법 자금 만지는 애들은 우리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짓거리하고 뒷돈 챙기고 이런 애들은 강남에 집 사잖아. 걔네들이 막 그런 거 집 살 때 무슨 뭐 집값 고민하고 막 이거 오를 건데 내릴 건데 이딴 식으로 사는 줄 알아요? 돈이 넘쳐나가지고 말이야. 지 세컨드, 지 애인한테 집 사줄 때 예전에 그 MBC 사장인가? 그런 애들이 와서 집 살 때 무슨 집값을 뭐하러 물어봐. 내 여자친구가 사둘라니까 그냥 사주는 거지. 그걸 갖다 최고가라고 막 떠들고 막 미쳤니? 저 새끼는 내비 두라고. 걔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라고. 운이 좋아가지고 팔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법과 제도로 갖다가 걔네들을 조지겠다고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기가 싫다고 모기향을 많이 뿌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간이 뒤진다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참네. 제가 지금 화면에 부동산의 오적. 참. 이렇게 떴네요. 부동산의 오적입니다. 오적. 여기서 부동산 제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예? 여기요? 예? 아이고, 나 참 환장하겠네, 진짜. 예? 강남 아파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예. 일단 하나씩 끊을게. 자, 녹화 중단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가 있었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어디 있었죠? 뭐가 있었는데. 아, 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그게 맨 처음에 나타난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월세 좋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요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강남은 비트코인이나 금이 아니에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개별성이 되게 심합니다. 개별성 갖고 있는 부동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예? 그거를 갖다가 중계하고 그거를 갖다 그래프화하고 그걸 수치화하고 마치 뭘 안다고 떠드는 게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태양이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면서 그죠? 하늘의 별을 지가 많이 쳐다봤다고 지 나름대로의 막
논리를 쓰는 거야. 예? 갑자기 말입니다. 화성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돌았어요. 어? 이게 예? 이상한 징조가 곧 나타날 현상이라고. 어? 점성술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점성술이 예? 점성술이 왜 현대에서 아직도 뭐 그걸 떠드는 인간들은 있지만 논리적으로나 뭐나 예? 이 발전될 수 없는 게 풍수보다 더 못한 게 점성술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점성술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천동설이란 말이야. 근본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눈에 보고 있는 태양이 돈다는 걸 기준으로 쓴 게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자,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관련이 없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에서 뭐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그죠? 주식으로 가야 된다. 주식과 부동산이 마치 짜장면과 짬뽕과의 선택지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냥 물이라고 물. 네가 짜장면을 처먹든 짬뽕을 처먹든 중국집 가서 한식집 가서 백반을 먹든 기사식당 가서 얘는 물이라고. 부동산은 모든 돈의 종착점은 어디로 모여요? 왜? 부동산에. 왜? 국가의 기본 바탕이 부동산을 관리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가 이게. 그래서 모든 인플레이션의 끝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30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30억이에요. 올랐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오른 게 아니야. 예? 단순히 30배가 오른 게 아니고 거기에는 30년 동안의 물가라든지 국가 경쟁력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그 그래프 중에 떠드는 애들 중에 자꾸 부동산 가격이 언제 기본을 모르는 새끼들이 뭐냐면 그래프 갖고 와서 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꾸 막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다른 거냐면요. 부동산을 결정짓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금을 살 때 대출해서 사요? 금값도 인플레이션의 한 귀착점이긴 하지만 금값은 우리가 금을 살 때 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금을 거래할 때 규제를 제한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금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 금 팔지 마. 금값 떨어져. 막 이딴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언제든지 금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다만 금값이 올랐냐 내렸냐 뭐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런데 부동산은 국가 정책에서 그죠? 국가 정책에서 금리가 아무리 좋고 투자성이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이 개파냐 내가 이거 신뢰가 안 생겨 이 산업 분야에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예?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대표적인 게 구미였잖아요. 구미에서 LG가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옮길 때 하다가 거기가 완전 지역이 몰락했잖아요. 지금 구미가. 그럼 외부적인 상황은 나빴냐? 외부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구미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거기가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프 갖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 자 생각해 보세요. 대출금리가 8%일 때 내가 8%일 때 빚을 내서 사는 거와 대출금리가 3% 4%대 빚을 내서 사는 거와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고요.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복잡하게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래프 몇 개 가지고 설명해서 뭘 지가 안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에서 지적을 받고 이분이 뭘 이야기를 해도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내용 가지고 짜맞추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설명이 된다고 부동산은. 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고방식이 뭘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이 안 되는 걸 이해해야 설명이 된다. 이게 뭐예요? 에? 양자 컴퓨터잖아. 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야 양자 컴퓨터의 성립이 된다고. 계산이 되고 못 푸는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리, 정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어? 그런데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잘 사냐?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지랄 연병을 떨던 뭐라던 나중에 최종 목적에 잘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장 바보 같지만, 나중에 인생 살아봐. 에? 인생 살아보라고. 쭉, 저보다 더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주변 한번 불러보세요. 이재명 정부 믿고 나는 이제 부동산 안 해. 자, 주식이다. 안 된다니까. 설사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잘 살아요. 왜? 부동산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어떠한 자본으로서 그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짐이죠. 근데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자, 내가 자식을 안 키우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딸내미 졸업식이었는데 꽃다발 하나도 못 사다 주고 말았는데 뭐 친구들하고 또 밥 먹는다고 가버려가지고 뭐 밥도 못 사줬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씨. 자, 내가 그죠? 한 사람을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가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느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씨발 뒤지면 되지. 뭘 이게 인생이 뭐 있다고 힘들게 사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 돈 아껴질 것 같죠? 내가 가족을 안 이루고 부양을 안 하면 그 돈이 아껴질 것 같죠? 삶의 동기부여가 안 되고 외롭기 때문에 돈이 엉뚱한 데 다 나가요. 나중에 보면 허무해. 이루어진 것도 없어. 내가 힘들고 고통받더라도 자식이라도 키운 보람이 있고 내가 저처럼 이렇게 사업에 망해도 뭐예요? 아, 내가 이거 지켰구나. 내 가족을 지켰고 아, 내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이게 되는 거지. 주식에 몰빵했다가 주가 떨어져 봐. 주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장 폐지돼 봐. 어디서 찾아?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 지동설인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내 삶에 있어 동기부여가 돼요. 단순히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의 폭이 달라져요. 자, 내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저 집을 샀는데, 임대 목적으로 저 집을 샀는데, 어떻게 해요? 아, 보니까 그냥 저 동네가 익숙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사 가볼까? 만약에 내가 그 집을 사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에 이사 가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죠? 내가 저기에 친구한테 속아서 자, 땅을 샀어. 아, 그냥 저기다 뭐라도 심어볼까? 뭘 해볼까?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땅값이 떨어져도, 그죠? 심지어는 10년, 20년, 어떤 분은 60년 동안, 진짜 세금만 내는 땅이 있어요. 그렇지만, 없어지진 않잖아. 대한민국이 있는 한. 내가 그 땅보다 받은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도. 근데 주식은 어때요? 1년에 몇 개 회사가 상장이 되고 폐지가 돼요. 잘 고르면 된대, 씨. 아이고, 참네. 본인이나 아세요, 본인이나. 잊지 마세요. 자, 땅은 다른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땅의 모든 인플레이션이 집약되는지. 물론 금값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뭐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학자들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10권의 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마
제 책을 참조하시면 특히 이쪽 분야의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논문 주제로 많은 내용들을 인용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논문 쓸 위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왜 땅에 귀결이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국가가 그죠? 세금을 걷어서 수수료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예? 부동산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잘 나가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어디다 제일 많이 돈을 써요? 부동산이라고. 어? 다리 놓고 공항 놓고 철도 놓고 뭐 복지센터 짓고 체육관 짓고 공원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의 대부분이 어디예요? 주식이에요? 기업이에요? 복지야? 아니라고. 예? 세금 걷어서 최종적으로 쓰는 데는 부동산이라고요. 그럼 부동산을 망가뜨리는 데 써요? 부동산 값 낮추기 위해서 여기 멀쩡한 다리를 야 여기 다리 끊어. 여기 땅값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데 써요? 그 국가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아까 뭐 이광숙 씨가 이런 말 자기밖에 안 한다고. 수준이 안 되니까 당신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좀 이 양반아. 수준 안 되는 얘기를 자기만 얘기한다고 떠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안 한다고 부끄러워서. 마지막 자기가 새로운 뭐 무슨 학설이나 내용을 주장하는 거 마냥. 자, 정한영이 갈릴레오 정의라고 이제 불러주십시오. 저도 지금 굉장히 낯간지러운데 갈릴레오 정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들 등쳐먹기 위해서 무주택자들 집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됐어요? 집을 샀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민 안 가려고 여기에 땅 산 거예요. 대한민국을 믿으니까 여기에 땅 산 거예요. 비싸도 더 오를 거란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 믿음을 어디서 생겨요? 윤석열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믿음에서 생긴 거죠.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돈 내는 게 투자래. 이런 개소리에 내 참 웃겨가지고.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는 제 책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을 신뢰한, 그죠? 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지수가 부동산 가격이에요. 예?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주변에 연 5% 나오는 임대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이 있냐고. 연 3%도 안 나온다니까. 차포 뛰고 나면. 예? 시골 땅들은 대부분은 재산세도 못 내요. 재산세도 부동산 임대료 가지고 시골 땅은 그런데 왜 부동산에 투자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마음의 근심은 대한민국을 가장 애국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지금 당장은 막 지들이 야 난 민주당 지지자야 난 이재명 지지자야 막 세상에 이러면 안 돼 막 다 애드립이고. 대한민국에 땅을 산 사람은 땅 팔리기 전에 대한민국 못 떠난다고. 지들은 그냥 가면 되지. 이민 가면 되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든 말든 대한민국이 국가가 지랄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잘하든 말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세금을 내는 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근거를 왜 이쪽에서 못 찾냐?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천동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지리가 말하는 천동설을 이쪽에서도 그 천동설 범위에서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자기는 망원경으로 보니까 딱 확신이 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망원경이 없단 말이에요. 망원경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 책을 읽느냐? 책 읽을 줄 아는 인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써놓고도 수백 년이 흘러야 대중이 이제는 진짜 20세기나 와서야 지구가 도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갈릴레오가 말하고 몇십 년 있다가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맞았구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확실히 지금 좋아요하고 나빠요하고 역전이 됐어요. 좋아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가 이제 왜 필수인지 이제는 전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별 관심 없었어요. 이거 유튜브 조회수 올려서 뭐 하려고 땅 하나 팔으면 몇 년치 수입이 되는데 유튜브 1년에 100만 원이나 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수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0원이야, 300원. 거기다 말 심한 거 뭐 이렇게 이 얘기하면 그거는 또 광고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수익도 안 잡혀요. 아,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자,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에 중요한 거 두 가지요. 인플레이션, 그죠? 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종착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놈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프만 보고 기본 개념이 없는 경제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설명을 해서 그래요. 어? 내가 명확하게 했잖아. 인플레이션이 왜 부동산에 종착이 되냐? 내가 이 답을 찾는데 10년이 더 걸렸다니까. 분명히 일로 가는데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왜 그런가? 어? 국가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잘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이 모질이들아, 씨. 됐죠? 예? 아, 미치겠다, 진짜. 예? 자, 응원 댓글, 좋아요, 슈퍼챗도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투력이 없어요, 제가. 제가 지금 거의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지휘, 그러니까 12척에 배나 있었지. 저는 지금, 요번 달 가스비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내야 될지, 다음 달로 미뤄야 될지. 예. 아, 나 참네. 주머니에 돈이 쌓일 시간이 없어요. 쌓일 시간이 없어. 나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녹음했고요. 녹음할 게 너무 많은데 천천히 할게요. 아유, 안 되겠어. 너무 많아 이거 막 일일이 내가 그 하나하나 그 반박했다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하나 더 할게요. 녹음을. 야, 이거 녹음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뭐 다시 두 번 하더라도 경자 유전에 대해서 우리 또 이재명께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걸 얘기할까 비트코인을 얘기할까? 아, 나 참 짜증나네. 할 게 너무 많은데. 경자 유전에 대해서 망언을 하셨던데. 그건 나중에 할게. 아, 나 죽겠다. 진짜 배고프네, 진짜. 아, 아침도 못 먹고. 자, 다른 거. 그냥 부동산 얘기만 했으니까 일단 다른 거 얘기하고.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것만 해도 일주일 하겠네, 일주일. 아, 네, 진짜. 왜 갑자기들 헛소리들을 눈에 안 띄어야 말을 안 하지. 자, 요거 녹음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2025년, 26년 2월 25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정입니다. 야, 조금 입에 좀 익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떠드니까 사람은 좀 뻔뻔해야 돼.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많은 분들이 이미 탈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할 건 또 분명히 하고자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지가 전문가라고 하고 책을 내고 내 참 기도 안 차던데. 제가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알고 그 일을 이쪽의 분야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농지 매각에 대해서 공산당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 공산당보다 더해요. 그 이야기는 좀 제가 하루하루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계를 위해서 제가 그죠? 어디 갔어? 생계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 가지고는 라면도 못 먹어요. 라면도. 슈퍼챗 보내주신 모를까. 슈퍼챗 수수료가 너무 높아. 따로 저기 카카오페이로 해주세요. 참. 전 수수료가 싫어요. 자, 암호화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기사가 좀 나왔어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제 책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유시민 작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얼굴만 봐도 뵙기만 해도 영광인 뭐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뭐 유시민 작가분하고 막 대면하게 되면 제가 아마 설레일 거예요. 아마 그 설레임을 감추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토론했을 때 처음에 칭찬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암호화폐 오르고 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했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암호화폐에서 뭐가 있어요? 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청년들의 그 저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헛소리들 많이 했죠. 뭐 개인적으로 우리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분의 조카라서 거의 남이죠. 예, 남이에요, 남. 아는 분의 조카라서 그래도 조금 뭐 저기라고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아직 뭐 저보다 어리시니까 기회는 더 많을 테고 또 똑똑하시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뭘 안다고 떠들었었던 인간들, 솔직히 말해, 좀 거시기 좀 잡고 반성 좀 하세요. 기본 자체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오면서 그것이 가졌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무슨 뭐 공식화하고 공개화하고 뭐 마치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게 1, 2년 지속된 게 아니니까 그 속에서도 저는 일괄되게 이야기한 게 있죠. 암호화폐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암호화폐 갖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을 했고, 왜 탈중앙화라는 의미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많이 옆으로 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암호화폐에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금 폭락하고 있고 더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왜 시장에 충격이 없느냐.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댔죠. 예. 실질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요란하기만 했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 이 노인네를 이 사람 책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쓰레기 책인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이 사람 얼굴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예?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엄마가 아빠를 둘씩 두고 있나? 그죠? 가난한 아빠가 내 생부고 부자 아빠가 뭐 양육비를 내주는 양부인가요? 예. 엄마가 고생하시겠네. 남편 둘 데리고 살려면 참.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참내 진짜 이 늙은이를 왜 내가 계속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든 이야기가 왜 언론에서 계속 깔아주냐고.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 한 얘기가 권위가 있고 잘나서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기사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누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얘네들이 언론사에 돈을 뿌려주는 거고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얘를 자꾸 광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 암호화폐를 광고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기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 채널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뭐 다시 검증하고 참 나만 이런 소리 했었다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더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게 개선하면 된다? 아이 참네. 계산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왜 비트코인이 끝나면 다른 게 다 끝나냐면요. 일단은 전체 암호집 앞에 시장에 50%가 비트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안 하는 사람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암호화폐는 마케팅이 안 돼요. 원체 많고 암호화폐가.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이런 장기 레이스를 하지도 않았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지코인이 뜬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뜨고 도지코인을 대체할 또 바람잡이용 코인이 또 생겨나줘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비트코인이 너무 오랫동안 큰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몰락을 해서 지금 이제 뭐 6만 선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지는 게 무섭게 갑니다. 무섭게 가서 이제 어느 순간 와르륵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예? 서서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출이 안 된다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번 내가 거래하려고 한번 던져보세요. 거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점점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끝나면 암호화폐는 끝납니다. 예. 그냥 끝나요. 해프닝으로, 우리 인류사에 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저런 전 세계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동안 오락가락 했었던 사람들, 그죠?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게 문제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100명이 전 세계가 아니라고 해도 갈릴레오처럼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뭐예요? 내가 확신이라 하는 것 자체도 내 스스로도 믿을 수는 있죠. 확신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가 자꾸 또 증명하려고 또 뭐 개소리들을 하고 엉뚱한 논리를 만드는데,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에 나오려면, 다시 대중 앞에 나오려면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정한영이가 잘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근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맨날 그냥 이유만 있어, 이유만. 이유만 있어, 이유만. 결론에 대한 이유만 있어요. 예. 자, 책에 대한 선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그죠? 사주세요? 아이,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사주세요도 아니고. 아, 3만 원입니다. 3만 원. 3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 저라면 3만 원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짜 돈만 원도 아쉬운 상태라서. 근데, 음, 제가 일단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아까 저희 문자 왔더라고요. 야, 네 책 나온다더니 2년, 7년 만에 나왔다, 야. 막걸리나 하자 하고 친구가 문자 줬던데. 자기한테 책, 다음 달에 낼게 하고 해놓고 2년, 7년 걸렸대요. 아닙니다. 이 책은 원래 출판하려고 했던 책이 아니고요. 10권의 책을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 10권의 책을 정리하는 동안 고민하고 하다가 이러다가 책을 못 내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작년에 다시 쓴 겁니다. 작년 여름에 다시 쓴 겁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10권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고. 5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쓴 책이고, 책이 뭐 있는데 뭐 보셔도 되고, 저하고 만나면 제가 줘요. 몇 권 남아 있더라고 저도.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뭐 저기 뭐 도서관, 근데 구매하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 이야기할 정도 되면 애들이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개념을 깨우치고 이해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 것이 얼마나 있어요? 시간과 돈을.
저는 무진장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일부 협찬하시는 거예요. 협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예스24에 올라와 있고요. 알라딘에 올라와 있고 쿠팡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쿠팡은 저한테 입금이 안 되고요. 예스24 알라딘도 사실은 뭐 거의 없어요. 예. 저기 뭐야, 아 참,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책 유통 구조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떠드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는지 또 어디까지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요즘 책들 안 읽지만 제 수준에 그렇게 책을 어렵게 쓴 책은 아니니까 제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읽는 책은 아닐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좀 더 뭐, 확인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녹음을 좀 했고요. 여기까지 녹음 이제 중단을 하고요. 아, 녹음을 3편을 했습니다. 3편을 했는데, 야, 이거 또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지 또 얼른 가지. 야, 큰일 나, 밥 먹을 시간이 없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자, 채널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 예, 지금 뭐 채팅창에 글을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작업을 할게요.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못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은 드릴게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제가 채팅창 뭐 안 보면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채팅창은 진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빠르게 지금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쇼츠를 올려야 되는데 쇼츠의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컵라면을 안 먹는데 오늘은 컵라면을 먹어야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저기서 잠시. 여보세요? 예. 잠깐만.